여러분, 지난달 31일 밤, 우리나라가 25% 관세 폭탄을 맞기 딱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산업장관이 뉴욕에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미국 장관 집까지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현대차, 삼성, LG 제품이 모두 25%더 비싸져서 미국에서 팔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수를 썼길래 한국이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3년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항상 외부 충격에 흔들렸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미국이 100년 만에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같은 동맹국한테까지요. 저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는지,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어떤 수를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무려 3천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희토류로 맞받아치니까 잠시 물러섰어요. 그래서 다음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정말 교활한 수를 썼어요. 일본을 먼저 15% 관세로 타결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유럽연합도 똑같이 15%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불렀습니다. 이미 일본과 EU가 15%로 합의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각계격파 전술입니다. 여러분이 장사하실 때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경쟁업체가 먼저 가격을 정해놓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트럼프가 정말 영리했던 건 우리와 일본의 경쟁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떤 분야든 경쟁하죠. 올림픽에서도, 월드컵에서도, 기업 경쟁에서도.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3,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GDP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8,050억 달러를 쓴 것과 같다고 합니다. 통상교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일본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진 셈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트럼프의 협상술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는 거죠. 이제 정말 극적인 협상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김정관 산업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뉴욕에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미국 상무장관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MASGA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트럼프의 MAGA를 본뜬 미국의 위대한 선박건조 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장관이 미국 장관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말을 만들어서 어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해서 겨우 25% 관세를 피했다는 겁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5% 관세로 합의는 했지만 우리가 잃은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손실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관세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보다 2.5%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두 15%로 동일해져 버렸어요. 더 심각한 건 한미 FTA 때문에 0%였던 관세가 15%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된 거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합의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최대 폭락했어요.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60%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의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주식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관련 주식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둘째,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원화 가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해외 ETF 비중을 10-20%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셋째, 내수 중심 기업에 주목하세요.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유통, 서비스, 건설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불확실성이 클 때는 현금이 최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소신껏 드리는 조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 어둡게 들리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IMF도 금융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도 더 이상 우리를 무조건 봐주지 않아요. 우리도 더 영리하게,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자녀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런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